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카입니다. 무슨 차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보시겠죠? 맞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차량, 대기자도 많고 찾는 분도 많으신 머세디스 벤츠의 거함이죠. GLE 400D 쿠페 차량입니다. 요즘 정말 핫해서 대기가 진짜 많다라고 하는데요. 신차 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량은 저희 그림카를 통해서 사고대차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를 내부, 외부, 또 주행도 잠깐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에 대해서 물론 장점, 단점이 이미 많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보면서 물론 주관이 좀 들어가겠지만 한번 이 차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400D 차량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2021년형 차량이고요. 딱 보시면 멧돼지라고 많이들 불러주시는 차량이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요 삼각별 엠블렘의 사이즈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나 싶어요. 이 큰 사이즈의 SUV인 만큼 엠블럼도 충분하게, 정말 거대하게, 누가 봐도 벤츠, 누가 봐도 삼각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위에 아방가르드 옵션에 들어가는 이 엠블럼이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거랑 또 연결해서 이 다이아몬드 그릴,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세로 그릴로 바꿔서 출고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아몬드 그릴 이미 너무 충분히 이쁘고요. 오히려 더 럭셔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되려 세로 그릴보다는 얘가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도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 GLE 쿠페 구형을 한 1년 반, 2년 전쯤에 타봤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이뻐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이뻐요. 앞면만 딱 봐도 와 소리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앞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헤드램프 보시면 LED 헤드램프 보이면서 딱 누가 봐도 벤츠의 앰비언트 헤드라이트, 요 라이트가 또 제가 어저께 밤에 잠깐 주행을 해봤는데요. 진짜 밝고 너무 좋아요. 오토로 이 높낮이 조정도 해주면서 앞에 시야도 워낙 좋은 차량이기도 하지만 라이트가 쫙 비춰주고 이제 거리도 확실하게 가시거리를 내주면서 정말 주행거리 아니죠. 가시거리를 정말 많이 내주면서 밤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면 디자인 너무 이뻐요. 주관적으로는 정말 100점 주고 싶은 그런 앞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LE 400D 쿠페 차량의 옆면입니다. 제가 사이즈가 작은 남자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와, 차 길죠. 큽니다. 쿠페 차량이라고 해서 절대 사이즈가 작은 차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요, 쿠페 차량의 최대 장점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A필러부터 시작해서 B필러, C필러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곡선이 너무 이뻐요. 옆으로만 봐도 차가 이쁘다, 잘 빠졌다, 라인 너무 이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내다 보니까 창문이 조금 작은 느낌은 있어요. 특히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시야를 조금 잃으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안에 타서 좀 보긴 하겠지만 바깥에서 보는 느낌은 좀 그래요.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워낙 디자인적으로 이쁘기 때문에 약간의 시야를 손해 보더라도 이 쿠페 A필러, B필러, C필러의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잘 뽑혀서 디자인 자체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GLE 400D 쿠페 차량의 뒷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의 주관이 조금 확실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앞면과 옆면을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사실 뒷면도 이 C필러부터 시작해서 이 쿠페 라인 떨어지는 라인은 옆에서만 봐도 엉덩이 빵빵하고 이 라인 쭉 떨어지는 게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약간 앞으로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조금 못생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그 CLS 차량의 디자인도 뒷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마 그 비슷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금 별로다. 오히려 그전 GLE 디자인이 저한테는 조금 더 이뻐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 각도, 곡선은 옆에서 여기서 딱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왔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벤츠 아니겠습니까? 삼각별 딱 보시고
트렁크 열 때마다 기분 좋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 벤츠 이거 눌러서 트렁크 여는 거 아시죠? 네, 이겁니다. 벤츠의 감성은 이런 거죠. 네, 트렁크 보시면 아무래도 쿠페 차량의 트렁크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뭐 사실 그게 작은 트렁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쿠페의 이 라인상 높은 짐을 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 카메라, 뭐 제가 또 야구를 해서 뭐 야구 장비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골프백을 넣어봤는데요. 제 골프백이 가로로 실리진 않더라고요. 세로도 조금 모자라요. 근데 대각선으로는 들어갑니다. 근데 골프백을 많이 넣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2열 사용하셔서 조금 더 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용량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트렁크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 차량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 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딱 봐도 이뻐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20인치 휠인데요. 이게 AMG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차이가 조금 드러나네요. 이제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AMG 여기 딱 박혀 있는데 요게 좀 간지가 좀 나네요. 근데 물론 이 검은색 이 파트 때문에 휠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AMG 박혀 있으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이쁘고요. 사실 이 휠 자체가 사실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충분히 두껍고 이 큰 차량을 버틸 만한 그런 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휠, 이 디자인에서 차량들이 먹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딱 삼각별 박혀 있죠. 그 삼각별을 중심으로 이 큰 삼각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이뻐요. 그냥 이 휠만 보고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휠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의 약간 정점을 찍는 디자인이 아닐까, 디자인에 정말 몰빵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20인치 GLE 400D 쿠페 차량의 휠 모양입니다. GLE 400D 쿠페의 뒷좌석에 제가 앉아봤어요.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타봤습니다. 이 넥레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제 키가 173 정도 되는데요. 제 머리가 딱 요 넥레스트 딱 여기 위에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딱 걸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나쁘지 않은데 싶다가도 이게 오래 타면 불편하겠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넥레스트가 불편해요. 근데 이거 말고는 지금 되게 넓어요. 쿠페 차량 치고 공간이 되게 넓고, 뭐 제가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레그룸 충분하고요. 가운데 한번 앉아볼까요? 가운데 앉아보면 탈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게 넥레스트가 그냥 없는 올라오겠지? 하여튼 네, 가운데는 여러분 타지 마세요. 진짜 좁고요. 진짜 불편하네요. 이거는 물론 정원이 5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5인 탈 일은 정말 지양하시는 게, 이제 좀 등치 작으신 분들 잠깐 타실 거면 모를까, 네, 뭐 불편하겠네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뒤에는 글쎄요, 뭐 아기가 있으신 분들 뭐 카시트 해놓고 앉히는 거는 뭐 충분히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공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네, 오래 타기 장거리를 뒤에 누군가를 뭐 부모님을 태우시고 가신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차 구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앞에만 타실 거면 상관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뒷자리 버리고 타는 편이라, 네, 뭐 저한테는 문제 없는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GLE 400D 쿠페 신형 차량에 운전석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좀 시승을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딱 앉아서 느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 스크린이 일체형이 됐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너무 잘 보입니다. 운전석과 이제 중앙에 있는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스크린이 일체형이 되면서 그냥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일체형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이쁘고요. 제가 이제 BMW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린이 분할되어 있는 것만 좀 익숙한 편인데 요게 이쁘네요. 그리고 요게 터치 스크린이 너무 잘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서 이렇게 클릭도 되고,
네, 가끔 이제 저는 이걸로 돌리면서 하다가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터치가 다 되니까 좋고요. 그리고 얘는 이 트랙패드, 이거 특히 저처럼 맥북 쓰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로 터치가 돼요. 그리고 이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핸들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이 서스펜션 위아래 내리는 거 버튼도 여기 있고, 이 디지털 계기판이 여기 있으면서 손이 정말 가기 편한 자리에 놨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에 여기 웬만하면 여기 벤츠 같은 경우에 진짜 여기에서 웬만한 걸 통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기어가 벤츠는 여기 뒤에 여기에 있으면서 저는 이게 아직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물론 적응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손을 여기 내리지 않고도 기어를 그냥 여기서 조작을 빠르게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기어가 여기 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뭐 볼륨 컨트롤도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데 굳이 손이 안 가더라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벤츠는 또 여기 옆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컨트롤이 여기서 다 됩니다. 뭐 열선, 통풍, 그리고 이 시트 조절하는 거, 그리고 여기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인데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모든 AMG 라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엔 들어가는데, 물론 부메스터의 음질에 대한 주관은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물론 좋은 스피커이고요. 네, 어쨌든 디자인 자체,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는요, 이 벤츠의 이 럭셔리한 센터페시아, 이 그림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기 앉은 자체가 너무 편하고요, 시트도 편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 시트로 레드랑 블랙 투톤이 들어가면서 너무 이쁜 차량이라서요, 전체적인 내부 디자인, 이 운전자에게 주는 이 만족감, 이 승차감이 정말 기본적으로 좋네요. 제가 어저께 야간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해봤고, 오늘은 아침부터 좀 비가 와서 좀 안전 주행을 하면서 빗속에서 주행을 해보면서 주행에 대한 평가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HUD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어요. 진짜 잘 보이네요. 이 중앙에 키로수 이따만하게 보이고, 그 앞에 로고 이따만한 것처럼요 진짜 크게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 노래 틀어놓으시면 노래 제목 뜨고요. 그리고 왼쪽에 핸드폰 이 배터리랑 또 터지는 그 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HUD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너무 잘 보이네요. 옛날에는 BMW가 이 HUD로 벤츠를 조금 누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네, BMW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출발해 보면서 주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을 좀 출발을 해 봤습니다. 일단 초반에 되게 잘 나가요.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나갑니다. SUV잖아요. 또 이 차량이 무겁거든요. 2.5톤 정도 되는 정말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무스하게 되게 잘 나갑니다. 이게 스무스함은 벤츠의 워낙 강점이니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잘 나가네요. 초반부터. 네, 이 차량이 이제 3.0 디젤이고 직렬 6기통이 들어간 게 좀 이제 핫했죠. 이 6기통이 좀 저도 어저께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느껴봤는데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거는 주행만 봤을 때는 SUV 같지가 않아요. 진짜 잘 나갑니다. 치고 나가는 거 초반부터 시작해서 디젤의 장점과 가솔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디젤이잖아요. 시동 틀었을 때 바깥에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이 문 딱 닫는 순간 그냥 안 들려요. 그냥 뭐 가솔린차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해도 거의 믿을 만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서 증거가 딱 나오냐면, 이 핸들 딱 잡았을 때 진동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거는 저처럼 막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은요 진동이 이 핸들에서 거의 안 느껴집니다. 디젤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속력 6기통의 이 파워는 이 차량을 재밌게 운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고 또 막히는 서울의 올림픽대로입니다. 네, 근데 뭐 워낙 차가 편해서요, 뭐 이렇게 막히고 해도 승차감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실 뭐 운전하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와이퍼를 켰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이걸 느꼈는데 와이퍼가 이상해요. 근데 이 와이퍼가 이거 새 차거든요. 이게 와이퍼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게 와이퍼 좀 세게 틀어볼게요. 와이퍼 박자 리듬감도 조금 그렇고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네요. 이게 벤츠 이 GLE 차량의 문제인가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 얘기를 조금 하시던데, 네, 와이퍼의 움직임이 조금 거슬립니다. 약간 버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가 커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X6, 뭐 Q8 경쟁 차량과 비교해 봤을 때 와이퍼의 움직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지금 속도를 50에서 조금 더 늘려서 이제 가보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SUV라서 이게 차체가 높잖아요. 일단 시야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운전하기가 되게 편한데 세단보다 뭐 더 잘 나갔으면 잘 나갔지 못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편안한 주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편한 점을 얘기하자면 이 차량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차선 맞추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턴트 그런 시스템은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후방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안전 시스템은 너무 잘 돼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지금 시내 주행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이 차량에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입니다. 요게 광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되게 잘 보여요. 그냥 우측 변경할 때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예요. 이게 광각이 아니어서요 차가 뒷차량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약간 무서울 정도로, 제가 운전병 출신의 운전 경력이 지금 꽤 되는데도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차할 때 이걸 처음 느껴봤는데, 주차도 물론 이 서라운드 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저처럼 웬만하면 카메라 보지 않고 그냥 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이드 미러 그냥 순정 믿고 주차하시거나 차선 변경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차가 너무 가까이 보이네요. 지금 이 룸미러로 보는 뒷차량과 사이드 미러로 보는 뒷차량의 거리감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큰 단점이네요. 네, 근데 다시 주행으로 돌아와서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뭐 무게도 있고 기통, 마력 다 튼튼한 차기 때문에 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무게감도 있지만 진짜 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고속도로 밟아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 차량이 물론 제가 제로백을 쏴보진 않았는데 제로백이 5.7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큰 SUV가 제로백이 5.7초요?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진짜 빠른 겁니다. 근데 디젤이잖아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뭐 거의 주행의 가속에 있어서는 뭐 저속주행, 고속주행에 있어서 뭐 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SUV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들 타십니다. 그쵸? 근데 이 차가 패밀리카 치고는 이제 조금 쿠페니까 디자인도 살리고 또 주행까지 살린,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아빠들을 잡기 위한 차량이지 않나. 네, 그냥 패밀리카는 필요하고 그렇다고 주행 버리고 싶지 않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거를 다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잃을 것은 잃어버리고 또 얻을 것은 얻고, 그런 타협을 적절하게 한 차량이 아닌가. 물론 그 적절함은 사람의 주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하게 타협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존망으로 타협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느끼시기에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아이가 없는 저의 입장에서 물론 저는 이 차량을 아직 살 마음은 없지만 이 차량을 뭐 주행 때문에라도 몰아야 된다? 뭐 저는 이제 부산을 자주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로 가면 진짜 재밌고 편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뒷자리에 사람 태우는 거 뭐 제가 안 탈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운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네, 너무 펀 드라이빙도 가능한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코너링을 조금 돌아봤는데 네, 코너링 되게 잘 잡아주네요. 네, 되게 좋습니다. 네, 지금 브레이크도 워낙 특히 좀 고속으로 잘 달리는 차, 또 이런 큰 차량은 특히 브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감각도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엑셀이나 브레이크 감각이 운전하기 어려운 차량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차에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 휠을 개별적으로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 고속일 때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고속일 때는 아무래도 차체를 좀 낮춰주고요. 이 차체가 꽤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낮추는 게 자유자재로 되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속과 고속의 이 승차감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극강의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연비 생각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를 디젤로 이제 보실 텐데, 디젤 그리고 통합 연비 10.5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니까요, 뭐 13, 14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연비는 실제 체감하는 연비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가 좋은데도 펀 드라이빙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비 걱정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시내 주행, 고속 주행을 즐기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동급 차량에서 뭐 없을 수도 있고 좀 이제 이 옵션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열선, 스티어링 열선이 들어간다고 해요. 물론 지금 여름 더워 죽겠는데 틀지 않았겠지만 네, 스티어링 열선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옵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땀이 많고 손에도 땀이 많아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옵션인데, 없어도 뭐 무방한데 이 옵션 찾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출고가가 1억 2,0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싼 차 아니죠. X6랑 많이 비교하시고 Q8, 그리고 뭐 물론 금액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카이엔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그 값을 하느냐? 네, 저는 충분히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빙 좋죠, 디자인 좋죠, 패밀리카 되죠, 옵션 많이 들어가 있죠. 수입차는 옵션으로 많이 까이지만 이 차는 여러가지 그런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충분히 1억 2천의 값을 한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GLE 400D 쿠페 차량은 저희 그림카를 통해서 사고대차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